트로트 무대 위에서 놓치기 쉬운 한 장면,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순간은 언제나 짜릿하다. 그리고 그날, 스튜디오는 유난히 조용했다. 조명은 평소처럼 환하게 켜져 있었고, 카메라는 익숙한 궤적을 그리며 무대를 스쳤지만 공기만큼은 달랐다. 누군가는 이상하다고 느꼈고, 누군가는 이유 없이 숨을 한 번 더 고르며 자리에 앉았다. 기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객석, 괜히 펜을 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든 심사위원들, 마치 모두가 본능적으로 감지한 듯 했다. 오늘, 이 무대는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침묵의 가운데로 김태연이 걸어 나왔다. 그녀가 선택한 곡은 화려한 고음도, 폭발적인 박수 포인트도, 무대를 찢는 듯한 댄스 브레이크도 없는 노래였다. 대신 1997년 발표 이후 수많은 가수들이 불렀지만 여전히 그 노래라는 한숨과 함께 떠올려지는 트로트의 고전, 진성의 님 찾아가는 길이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하고 쉬운 멜로디, 누구나 한 번쯤 따라 불러봤을 법한 구성이지만 이 노래의 진짜 난이도는 악보에 찍힌 음표가 아니라 가사 사이에 스며있는 세월의 무게에 있다. 이별, 상실, 돌아갈 수 없는 시간, 그런 것들을 과장 없이, 그러나 비워내지도 않은 채 담아야 비로소 완성되는 곡. 그래서 이 노래를 진짜로 건드려 보려는 가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특히 경연 프로그램에서 승부수가 필요한 자리라면 더더욱. 그런데 아직 인생의 굴곡을 길게 이야기하기엔 어린 나이의 참가자, 김태연이 이 노래를 들고 나왔다. 그것도 편안한 상황도 아니었다. 중간 순위 6위, 상위권이라고는 하지만 이번 라운드 점수가 3배로 반영되는 구조에서 이 무대는 사실상 이 시즌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분기점이었다. 대부분의 참가자라면 이럴 때 안전한 길을 택한다. 음역이 편한 노래, 연습량으로 메울 수 있는 테크닉 중심의 곡, 실수의 여지가 적은 구성을 고른다. 그런데 김태연은 정반대의 길을 골랐다. 감정을 숨길 수 없는 노래, 조금이라도 진심이 비어 보이면 흉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곡, 실패했을 때 변명조차 하기 어려운 선택. 이건 단순한 선곡이 아니라 선언에 가까웠다. 나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으로 증명하겠다고. 노래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됐다. 나밖에 몰랐던 그 사람 첫 마디가 흘러나온 순간 김태연은 서두르지 않았다. 박자를 밀어붙이지도 감정을 먼저 끌어올리지도 않았다. 마치 마음속 창고에 오래 접어 넣어두었던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치듯 한 글자 한 글자에 숨을 실어 얹어놓는 듯 했다. 호흡은 길었고 그 길어진 호흡 사이로 객석의 공기는 점점 더 느려졌다. 이때 관객들은 직감한다. 이 무대는 단순히 부르는 무대가 아니라 꺼내는 무대구나. 그냥 노래를 하는 이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딘가에서 기억을 끌어올리는 사람의 얼굴이라는 걸. 중간으로 갈수록 그녀는 클라이맥스를 향해 돌진하지 않았다. 요란한 가창의 기복 대신 감정을 쌓아 올리는 쪽을 택했다. 억누르다가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조금 흘려보내는 마치 감정의 수위를 스스로 조절하는 모습이었다. 어허야, 무정한 사람. 이 한 구절이 나오는 순간 객석 곳곳에서 누군가 쉼없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섞여 들렸다. 그 감정은 단순한 슬픔이라기보다 자기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공감의 통증에 가까웠다. 누군가는 떠나보낸 이의 얼굴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끝내 붙잡지 못한 그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을 것이다. 클라이맥스에서도 김태연은 끝까지 과하지 않았다. 소리를 짓누르듯 터뜨리지도 감정을 폭발시키듯 울부짖지도 않았다. 대신 눈을 살짝 내리깔고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그 순간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그 떨림은 안무가 아니라 진짜 긴장의 흔적이었다. 카메라는 이를 숨기지 않았다. 렌즈는 그녀의 얼굴을 잡아두었고 흔들리는 속눈썹과 굳은 입술, 떨리는 목선을 가감없이 내보냈다. 노래가 끝났을 때 무대 위에는 음악보다 먼저 그녀의 거친 숨소리가 남았다. 깊게 들이켰다 내쉬는 호흡, 오르내리는 어깨, 살짝 붉어진 눈가. 이 장면은 연출로 만들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있었다.
누구도 이 정도로 자신의 약한 순간까지 계산해 연기할 수는 없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로 박수가 쏟아져 나오는 대신 몇 초간 스튜디오는 얼어붙은 듯 정적에 잠겼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고 심사위원석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떻게 이런 노래를 하지요? 정말 대견합니다. 그들의 칭찬은 기교나 음역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전달력, 용기, 선택, 이런 단어들이 오갔다. 트로트의 깊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진성의 이름이 거론되며 쉽지 않은 곡인데 기대 이상이었다는 평가가 더해졌다. 바로 그 뒤 점수가 공개됐다. 450점 만점에 424점. 그날 라운드 전체 최고점이었다. 그러나 이 숫자는 단순히 높은 점수라는 의미에 멈추지 않았다. 이 선택이, 이 방향성이, 이 프로그램이 가고자 하는 길과 맞닿아 있다는 집단적 인정에 가까웠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온라인은 빠르게 반응했다. 노래 듣다가 엄마 생각나서 울었다. 기교는 화려하지 않은데 이상하게 못 일어나게 만드는 무대다. 이 무대 때문에 이 방송 계속 본다. 이런 댓글들이 줄줄이 이어졌다. 특히 많이 보인 말은 흉내가 아니다였다. 시청자들은 김태연의 무대에서 누군가를 따라 한 느낌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노래를 자기 색깔로 다시 입힌 흔적을 봤다. 노래가 끝난 뒤 떨리는 입술과 어색하게 웃으려다 말고 고개를 숙이는 장면에 대해서도 그 긴장이 화면 밖으로 전해져서 더 울컥했다는 반응이 많았다. 진성의 애님 찾아가는 길이 삶을 한 바퀴 돌아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서사라면 김태연의 버전은 듣는 사람 각자의 기억을 불러내는 촉발점에 가까웠다. 원곡이 내 이야기를 말한다면 김태연의 무대는 당신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든 셈이다. 이 한 곡 이후 김태연은 더 이상 상위권 참가자라는 단순한 타이틀로 설명되지 않았다. 그녀는 이야기가 생긴 참가자가 됐다. 사람들은 노래를 잘했다, 못했다를 논하는 대신 어쩌다 이 노래를 골랐을까, 저 감정은 어디서 나왔을까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무대 영상을 다시 보는 이유도 달라졌다. 누군가는 음정과 박자를 체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구절에서 살짝 떨리던 눈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경연에서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언제나 같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많지만 사람의 마음에 흔적을 남기는 사람은 드물다. 그리고 그날 김태연은 분명히 흔적을 남겼다. 그렇다면 그 424점은 무엇을 의미할까? 업계 관계자들은 흥미로운 해석을 내놓는다. 이 점수는 단순한 실력 점수라기보다 방향성 점수에 가깝다는 것이다. 같은 회차에 오른 다른 참가자들의 무대 역시 기술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다. 음정은 안정적이었고 호흡은 탄탄했으며 무대 매너도 충분히 훈련된 흔적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연의 점수는 다른 이들과 명확한 간극을 만들었다. 이 간극을 설명하는 키워드는 이 프로그램에 지금 필요한 무대인가 아닌가에 대한 심사위원단과 제작진의 답이다. 다시 말해, 이 무대가 현역 가왕 3가 앞으로 나아가려는 방향과 맞닿아 있었다는 신호가 숫자로 표현됐다는 것이다. 심사평의 언어를 보면 이 변화는 더 분명해진다. 이전 라운드까지 따라붙던 표현은 주로 단정적이다, 기본기가 좋다, 실수가 없다 같은 기술 중심의 언어였다. 그러나 이 무대 이후 심사위원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단어는 전혀 달랐다. 용기, 선택, 이야기, 기억에 남는다. 이 단어들은 단순한 가창평가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한 시즌의 서사를 끌고 가는 인물에게 붙는 언어다. 경연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표현이 등장하는 순간은 보통 단 하나의 시점을 가리킨다. 제작진과 심사위원이 그 참가자를 결승까지 끌고 갈 인물로 보기 시작했을 것은 누구도 노골적으로 우승 후보입니다, 가왕감입니다 라는 직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신 그들은 다른 방식을 택했다. 바로 비교를 멈추는 것. 지금까지 대부분의 참가자에게는 늘 비교의 문장이 따라붙었다. 지난 라운드보다 다른 참가자와 비교하면 그 가수와의 차이는 같은 상대평가의 언어들이 늘 있었다. 그런데 김태연의 무대 앞에서는 그 비교가 사라졌다.
그녀는 누군가와 나란히 놓여 평가받는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기준점처럼 다뤄졌다. 이는 경연에서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다. 이 참가자를 이제 다른 참가자의 잣대로 재지 않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편집 역시 이 흐름을 숨기지 않았다. 김태연의 무대는 불필요한 컷 분할 없이 비교적 온전하게 한 흐름으로 나갔다. 리액션을 쪼개 넣어 감정을 인위적으로 증폭시키기보다는 노래가 끝난 뒤 찾아온 몇 초의 침묵을 그대로 살렸다. 보통 방송 편집에서는 이 침묵을 두려워한다. 시청자가 채널을 돌릴까 봐, 집중이 끊어질까 봐 박수와 환호, 심사위원의 감탄을 빠르게 덧붙인다. 그러나 이 회차에서 제작진은 반대로 움직였다. 아무 소리도 없는 그 순간을 화면에 남겨두며 우리는 감정을 조작하지 않겠다. 시청자가 스스로 느끼게 두겠다 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이는 곧 자신감이다. 무대 자체에 대한, 그리고 그 무대를 버텨낼 참가자에 대한. 일각에서는 어린 참가자를 너무 띄우는 것 아니냐, 이미 제작진의 마음속에서 이름이 정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선택된 이름인가라는 문장은 그래서 등장했다. 다만 중요한 건 이것이 어디까지나 일부 시청자와 팬들 사이에서 나오는 해석이라는 점이다. 방송이 공개한 건 숫자와 장면일 뿐, 그 뒤에 숨은 의도를 단정하기엔 정보가 부족하다. 그럼에도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분명하다. 김태연이 받은 점수와 장면, 심사평의 어휘, 편집의 호흡까지 모든 요소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방향은 바로 비참가자를 이 시즌의 질문으로 세운다는 것이다. 팬덤의 반응은 더욱 구체적이다. 온라인 게시글과 댓글, 영상 클립의 생성 속도는 이전 라운드 대비 눈에 띄게 빨라졌다. 잘해서 응원한다에서 끝까지 가게 해야 한다로 응원의 톤이 옮겨갔다. 이는 심사위원과 제작진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지점이다. 가왕은 심사위원이 뽑는 것 같지만 결국 완성하는 것은 시청자의 선택이다. 점수와 편집이 신호를 보냈다면 시청자의 클릭과 투표는 그 신호에 대한 답이다. 그리고 지금 그 답의 방향이 점점 김태연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만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여기서 시작된다. 450점 만점에 424점. 님 찾아가는 길로 스튜디오를 얼어붙게 만든 그날의 무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지 참 잘한 무대 하나로 기록되고 끝날 장면일까? 아니면 이미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던 시즌의 흐름을 수면 위로 드러낸 신호탄일까? 그리고 더 대담한 질문, 이미 선택된 이름인가?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답은 아마도 이것일 것이다. 아직 아무것도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던져지는 자리에 김태연의 이름이 가장 먼저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연의 마지막 문턱에서 중요한 건 단 하나다. 이 흐름이 결승선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 답은 심사위원의 손에만 있지 않다. 방송이 끝난 뒤 조명이 꺼지고 카메라가 내려가도 남는 건 결국 시청자의 마음속에 찍힌 한 장면이다. 그 마음속에서 김태연의 은님 찾아가는 길이 어떤 이름으로 저장될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다시 영상을 틀고 다시 그 떨리는 숨을 따라가며 스스로에게 묻고 있을 것이다. 가왕이란 가장 완벽한 가수의 이름인가? 아니면 가장 오래 남는 기억의 이름인가?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김태연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가볍게 스쳐 지나갈 수 없는 이름이 되어버렸다.